가족 임장 관련된 챕터가 나오더라고요. 가족 임장 뭐지? 놀이터 임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부동산 소장님 이렇게 막 방문하실 때 막 두렵거든요. 처음에는 두근두근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들어가면 혹시나 막 무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오만 잡다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힘들고 임장 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임장 관련해서는 그게 정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는 게 좋은데 저는 가족끼리 임장 가는 게 가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시간을 정하면 제가 못 갈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오늘 가고 싶은데 못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고 제가 가족 임장 하면서 그냥 가족 여행을 안 가고 가족 임장을 다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걸 되게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간식도 사 먹고 뭐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임장만 하는 게 아니라 놀이터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놀고 아니면 뭐 체험할 거리가 있으면 항상 그거 미리 알아보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임장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걸 임장이라고 생각 안 하겠는데 저희는 여행인 거죠. 여행 그리고 저희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경제 교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그냥 경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보면 이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될 아파트인데 이거 정말 많이 낡았지. 이런 걸 너네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여기는 여기 대장 아파트인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상권이 너무 잘 돼 있고 하우마가 밀집되어 있고 사람들이 여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현장에 해주면 아이들이 일찍부터 그런 데 관심을 가지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 가면 놀이터도 꼭 가는데 그러면 아이들 놀게 하고 저희는 이제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 주민들이 그렇죠. 이야기 나누는 거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데이터나 부동산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정보, 이제 정말 살아있는 정보를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가족 임장 경험이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가봤었는데 또 근처는 모르겠지만 장거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너무 어릴 때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조금 더 기획을 해가지고 애들도 조금 이렇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저도 했더라면 이렇게 애들이 덜 힘들었을 거라는 그런 조금 후회를 해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족 임장을 꼭 공부가 아닌 이렇게 같이 여행한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부동산 공부 하잖아요. 대부분이 주입식 강의,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1대 다수로 해가지고 주입식 강의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저는 세비치님이 이렇게 스터디도 진행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세비치님 강의 어떤 식으로 나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 커리큘럼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차별성이 있다. 맛보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지역 선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정해야지 실패하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커리큘럼에 보면 저평가 지역을 어떻게 찾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좀 설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찾게 되면 그 지역 안에서 입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지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입지를 분석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파트 단위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저희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입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평당가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뭐 상승률이 낮았다, 1년간에 뭐 상승률이 낮았다 하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평당가라는 거 안에 그런 입지와 수요가 반영이 돼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파트 분석을 할 때는 평당가 순으로 높은 순부터 쭉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1년간의 최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게 찾아요. 상승률을 보면서. 그래서 혹시나 평당가 높은데 더 오른 곳이 있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나의 기준으로 유망추가처럼 찾아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기준이 잘 안 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답이 아니라도 그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적으로 많이 해볼수록 나의 기준이 더 확립이 돼요. 그러면 더 좋은 곳을 더 잘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커리큘럼을 짜서 그렇게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저는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그 랜드마크 아파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하면 그 도시에서 제일 대장인 아파트, 비싼 아파트예요. 근데 그런 아파트는 그 지역에 흐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영향을 받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광역시면 그 규모가 비싼 애들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이 대장끼리 비교하고 소도시는 소도시끼리 또 비교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대장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비슷한 규모인데 가격적으로 훨씬 저렴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은 아직 대장도 안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역이 저평가다. 그런 걸 좀 저희가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장 아파트끼리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3천만 원 아파트,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전세를 끼고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죠. 전세계 투자를 하는데, 요 개념 자체가 초보자분들, 뭐 대부분이 뭐 갭투자 다 알지 하겠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천만 원 관련돼서 그 개념이 이 정도 금액 대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라든지 그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금은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최소 필요한 투자금이 얼마냐고 보통 물으면 저는 그래도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거 더 적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상품성이 떨어져요. 3천만 원으로 보통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그래도 좀 입지가 괜찮은 구도심의 구축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리 돈을 끌어모아도 내가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하면 정말 투자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투자를 해서 뭐 저는 수익을 내서 다음에 더 뭉쳐가지고 더 좋은 거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최소 금액 3천원으로 좀 말씀드리긴 해요. 내가 그래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더 많다고 하면 3천만 원보다는 더 좀 시드머니를 뭉쳐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기 자체가 2022년도 하반기인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전국적으로 하락이다, 뭐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악재들이 많아가지고 예전만큼보다 이 부동산에 관련된 관심이나 인기 자체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들해지는 원인인 것 같은데 저희 주변에 봐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첫 투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시드머니가 바닥이 거의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 관심이 이제 거의 사실은 점점 줄어드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 관심을 멈추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관련돼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어려운 시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 시드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출에 대한 그런 금리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확실히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드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정말 투자해도 될까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또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공부를 지금 손을 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같은 시기가 정말 공부하기 더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같은 시기에 뭐 하락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지역이 계속 하락할 건 아니에요. 하락을 하면 어느 시기에 다시 그 지역이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상승을 할 때 다시 내가 이 지역을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늦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가서 하면. 그렇죠. 왜냐면 이 전국에 지역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그런 지역들을 하나씩 안에 다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하락하는 지역들. 그럼 지금 너무 그게 어떻게 보면 여유가 많죠.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한 지역씩 내가 제대로 뽀개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대신에 좀 내가 소비를 절제하면서 시드머니를 계속 모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모아가시고 공부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되면 정말 결정적인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나는 고민도 안 남들은 이제 공부한다 했을 그렇죠. 때 나는 이제 막 다 같이 살잖아요. 네, 확실한 이제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확실하게 좋은 곳에 투자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투자를 할 때 남들과 반대로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거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나는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특히나 젊은 분들은 이런 식의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도 정말 열심히 이제 책을 사시거나 뭐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쪽에 지금 해야 된다고 빨리 머리가 둔해져 빨라지는데 오히려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제 관심이 쫙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존경해요. 젊으신 분들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지금 부동산 계속 하락할 겁니다. 그렇죠.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오겠지. 나는 지금 공부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